과일 건강하다고 가족한테 사다 드리는 분, 마트에서 가장 많이 속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일 함유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봄철 과일 코너에 천연과일, 생과일 착즙 이런 문구 유난히 많이 보이죠? 믿고 집어 드셨나요? 오늘 7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 4번째는 거의 모든 분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 함량이 콜라 한 캔과 거의 비슷합니다. 콜라 250ml 한 캔의 당류가 약 27g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 스무디 파우치 25g 넘는 제품이 많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위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성분표 보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일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천연 과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마음, 가족 건강 챙기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르는 기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게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댐이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런데 가공하면서 섬유질이 빠집니다. 당이 농축됩니다. 댐이 사라진 강이 되는 겁니다. 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닙니다. 가공되면서 당이 농축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일에서 만든 거면 다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뒤집어 보니까 달랐습니다. 오늘 냉장고에 과일 주스나 과일 간식 있으신가요? 성분표 한번 뒤집어 보실 겁니다. 먼저 7위 과일 맛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가 좋다는 건 아시죠? 플레인 요거트 당류는 보통 5에서 6g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일 맛 요거트는 다릅니다. 딸기 맛, 복숭아 맛, 블루베리 맛 대부분 과일 시럽과 당이 추가됩니다. 같은 용량인 데 당류가 15g 넘는 제품도 많습니다.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성분표에서 확인하세요. 조금 아래쪽에 액상과 당이나 당시럽 같은 단어가 보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뒤집어 보세요. 성분표 두 번째 줄 거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생과일을 직접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납품하면서 보면 이런 제품일수록 마진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건과일 믹스입니다. 견과류랑 섞인 건강 간식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건포도, 건크랜베리, 건망고 이게 들어간 순간 당 함량이 올라갑니다. 부피는 작아지고 당은 압축됩니다. 건포도 30g이면 포도 한 컵과 당 함량이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당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견과류만 드시거나 생과일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섞여 있으면 성분표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5위는 착즙 주스입니다. 콜드프레스, 냉압착 이런 단어 때문에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착즙이라는 건 과일에서 액체만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구조적으로 섬유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질은 빠지고 당만 남습니다. 과일 알갱이는 사라지고 당만 여과된 상태입니다. 직접 짰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짜는 원리는 같습니다. 착즙이라는 방식 자체가 섬유질을 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4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분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것,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과일 스무디 파우치입니다. 겉으로 보면 과일입니다. 성분표로 보면 음료수입니다. 100% 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뒤를 보세요. 파우치 하나에 당류 25g 넘는 제품 많습니다. 콜라 250ml 한 캔이 약 27g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작은 파우치 하나가 각설탕 8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즙 주스는 섬유질이 구조적으로 빠지는 문제였습니다. 스무디 파우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아 넣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맞추고 맛을 균일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농축과 가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파우치 뒷면 성분표를 매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 과일이라는 문구가 당류 함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갈아서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3위는 과일 시럽 토핑 요거트와 그래놀라입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사이볼 많이 드시죠? 그래놀라 위에 과일 시럽이 올라갑니다. 과일처럼 보이지만 시럽에는
당이 집중됩니다. 아사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에 얹는 꿀과 시럽입니다. 그래놀라도 확인해보세요. 그래놀라 50g에 당류가 10g 넘는 제품도 많습니다. 숨은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간식 당류, 과일 주스 당분, 이런 검색어가 요즘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위는 과일 음료 또는 과채 주스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함께 하루 권장량 채소 포함, 이런 문구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채소 함량은 적고 당 시럽이 주성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집기 전에 병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당류가 몇 g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WHO 기준 하루 첨가당 권장량은 25g입니다. 음료 한 병에 당류가 15g이 넘으면 그 한 병으로 절반 이상을 먹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것, 과일잼입니다. 홈메이드 저당, 과일 100%, 이런 문구에 안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일을 끓이고 졸이면서 당이 농축됩니다. 딸기잼 한 스푼이 약 10g 정도입니다. 그 중에 당류가 5에서 7g 들어있습니다. 토스트에 2스푼 바르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첨가당 권장량이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오늘 아침 토스트에 잼 바르셨나요? 어떤 잼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류 5g 이하 제품을 고르거나 생과일을 직접 으깨서 올리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당류 그람수. 둘, 성분표 두 번째 줄. 셋, 액상과당, 당시럽, 포도당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대신 선택할 것은 플레인 요거트에 생과일, 견과류, 단독 간식, 그리고 통과일입니다. 냉장고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 장보기 전에 한번 켜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시면 하나만 바꿔보세요. 잼 하나, 주스 하나. 다음 영상에서는 당류 전 단계 과일 선택 기준 7가지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그 중 하나는 오히려 더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어떤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집에 있는 것 있으신가요? 몇 번이 가장 충격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4번 스무디 파우치를 오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한 분들의 식습관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은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